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사고 소식으로 종일 어수선했던 오늘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인 국회에서는요. 검찰의 총선 사범 기소 문제를 놓고 아주 혼탁합니다. 모두 33명의 현역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급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네요. 한편 이 추미애 대표마저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청와대를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수석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식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치검찰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할 때가 온 것 같다. 자,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검찰의 판단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으로 볼만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육군 대장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었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진위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재동 씨의 발언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자,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이 제목이 빙하는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죠. 네. 최근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빙하는 움직인다. 부제가 비핵화와 통일 외교의 현장에서라는데 근데 그 부분 중에 지난 2007년 11월 18일 이 북한 인권법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에서 인권교류한 채택을 앞두고 당시 참여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외교안보 관련 대책회의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본인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국제사회의 어떤 이미 여러 가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참석자들이 기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 와중에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묻자라고 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럼 북한의 의견을 물어봐라라고 해서 북한의 의견 우리가 기권을 하게 됐다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죠. 그럼 2007년 당시에 유엔에서 우리는 기권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 달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렇죠. 평양에서 있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언을 육로로 걸어서 넘어갔었죠. 그때 14선언이라는 걸 아는데 그 후로부터 한 40여일 뒤에 11월 20일 날 이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당사자가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북한의 회신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적 북남 순회 회담을 한 이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교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행위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유엔에서 기권 의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2005년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교류안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죠. 그 해에만 다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 이듬해 지금 문제가 됐던 2007년 다시 기권을 했는데 그 당시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 그 이상의 설명도 안 했죠. 그런데 이것이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난 거죠. 네, 북핵이 지금 굉장히 긴박해진 상황에 변화는 있습니다만 참 그때와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럼 지금 이게 10년이 채 안 된 비사란 말이에요. 예. 청와대에서 내밀하게 벌어진 이 참석자는 누구누구로 알려졌습니까? 지금 경기도
국감을 하고 계시죠. 그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요. 김만복 국정원장 그다음에 군 출신이었는데 백종천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정책실장 그리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회의를 주재한 것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요. 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이 주권 국가인 우리가 유엔에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인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북측에 유리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인데 그러면 여당은 어떤 반응이에요? 여당 역시 이 아침에 이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는 분위기죠.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새누리당 간사죠. 윤영석 의원이 이건 전형적인 북한의 눈치보기다. 국회 전에 진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북한이 상국이냐. 여기서 상국이란 말은 윗상자국.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작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큰 나라를 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북한이 상국이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머리를 북한에 조아려야 되느냐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북한에 대해서 4대 외교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자, 오늘 또 이 매체를 보니까 말이죠. 이런 분석이 있어요. 현재까지 무려 5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이 북한에 대한 여론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나 이 국제사회에서나. 그런데 요 참여정부 당시에 이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게 문 전 대표에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허핑턴 포스트라고 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그 분석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사실 북한이 북핵이 사실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북핵무기라는 거는 단시일 내 1, 2년 안에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NPT 회원국들도 40년, 50년의 꾸준한 개발 과정을 거친 핵보유국이 되는데 당시 남북관계가 간헐적으로 남과 북이 순풍을 좋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그 뒤로는 핵실험을 계속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랐다라면 굉장히 순진한 거고요. 알았는데도 국민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면 이건 굉장히 국내에 대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다시 말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측면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뭐 500여 명이 넘는 정책자문단도 꾸리고 굉장히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핑턴 포스트 분석에 보면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어떤 안보 문제 관련이 자꾸 터지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목을 꾸준히 올가맬 것이다. 이렇게 오늘 분석을 했죠. 국감 끝나고요. 이제 예상국회 끝나면 사실 이제 반기문 총장 퇴임과 함께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드라이브를 건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회고록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표나 그 측의 반응은 있었나요? 본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있죠.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 공보담당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오늘 출입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여러 채널의 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시점에서 논의된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이것이 아니다. 틀리다 아니다. 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안이 하나 터져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논란을 빚었던 김재동 씨의 과거 군대 영창 발언. 이 진위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한데 말이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한민구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서 발언을 한 분이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김재동 씨가 지난 6일인가요? 백승조 의원이 문제를 삼았죠. 지난해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군 대장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본인이 영창을 갔다 왔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한나라당 성남시에서 또 강연이 있었죠.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좀 약간 발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쭉 놓고 있다가 다시 본인이
지난 9일이었죠.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정조효 문화재 초청 토크쇼에서 10월 이하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면 원래는 기록에 남지 않는 법이다. 이러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백승주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 했죠. 13일 영창은 기록에 안 남다고 했는데 모든 게 다 남는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단기사병 복무할 때는 영창이나 군기교육대나 같은 의미로 썼다라고 네. 했는데 오늘 이제 백승주 의원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군기교육대는 일주일 이하로 가는 거지 네. 무슨 13일의 군기교육대가 어딨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시민단체가 김재동 씨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영창 발언 논란은 검찰로 넘어갔고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거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썰썰.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